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대 인천학연구원의 이희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신문 매체를 통해서 인천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이 신문이란 무엇인가? 신문이 또 대표적인 언론 매체인데, 이 언론이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문이라는 것은 과거의 대표적인 매스미디어 매체였죠. 나와 또는 우리와 세상을 이어주는 소통 도구가 바로 신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또 우리들의 의견을 또 신문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는 그러한 매체가 이제 신문이 되겠는데요. 자, 과거에는 신문이 대표적인 매체였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TV라고 하는 영상 매체가 발전하면서 TV가 압도적인 지위를 누려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모든 개인에게 컴퓨터를 통해서 세상을 이어주는, 그래서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세상의 새로운 정보를 만나는 그런 매체로 지난 20, 30년간 각광을 받다가, 최근에는 이제 핸드폰이 아주 대중화되면서 핸드폰을 통해서 SNS라고 하는 이런 소통 도구로 나와 세상이 이어지는 그런 매체인데요. 오늘 살펴본 이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세상을 보여주는 주요한 정보 전달 기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역사를 살펴볼 때도 이 과거의 신문을 찾아보는 게 매우 소중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신문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기 또 이 신문의 종류 저희가 주로 살펴볼 건 개항기 때와 일제 시대에 나왔던 신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1886년 조선 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진 한성순보라는 한문 신문이 되겠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1890년대 들어서 개화파들에 의해서 순한글 신문인 독립신문과 국한문 혼용체로 쓴 제국신문, 황성신문 같은 개화파의 신문들이 이제 발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제 강점기에 넘어가서는 애국 계몽신문이었던 대한매일신보를 일본 총독부가 총독부 기관지로 만들어서 매일신보라는 신문을 줄곧 발간을 했습니다. 조선신문들은 다 폐간시켰고요. 그러다가 3.1운동 직후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발간 허가가 이루어지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제 또한 우리 민족지로서 일제시대에는 주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우리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그런 매체 역할을 했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신문들은 바로 이 개화기 때 신문들과 일제 강점기 때 발간된 신문을 중심으로 인천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대 초기 인천에서도 신문이 발간됐습니다. 그런데 주로 일본인들에 의해서 일본 상인들을 위한 신문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인천 경성 격주상보라는 신문이 나중에 조선신보라는 신문으로 발전되면서 그 정보를 거의 독점해서 이제 우리 개화파 신문인 독립신문이나 황성신문도 이 조선신보를 인용하기도 했던 그런 신문입니다. 해방 후에도 이제 인천 지역에서 신문이 새롭게 지역 신문이 발간되는데, 대중일보라는 신문이 45년 10월 7일 날 창간돼서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발간된 소중한 인천의 신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인천의 역사를 보려면 대중일보를 봐야 됩니다만, 1973년에 유신 정권에 의해서 1도 1사 정책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에 하나의 신문사만 남겨놓는다는 정책으로 인해서 인천 지역 신문이 다 없어졌다가 15년 후에 바로 86년 민주화 운동 조치 이후 88년에 비로소 다시 지역 신문이 발간됐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고만고만한 지역의 신문이 무려 23개나 인천에서 발간되고 있습니다만, 영향력이 없는, 시민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문이 난립한 상태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방송, 언론,
인천은 또 방송국이 부재한데요. 방송이 부재하고 고만고만한 신문은 난립하다 보니까 행정과 시민 사이, 시민과 시민 사이의 소통도 부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또 애양심이 부족한 이런 문제가 계속 겉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방송국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을 많은 시민들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의 신문으로 그럼 넘어가서 인천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인천이 일본인에 의해서 개항된 도시고 일본인들이 또 나라를 빼앗고 나서 일본인들이 중심으로 다스렸던 그런 도시라고 알려지면서 인천이 항일운동이 거의 없었던 도시, 민족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도시로 잘못 알기 쉬운데요. 이 독립신문을 살펴보니까 인천 지역에서 일찍이 애국 계몽운동 단체가 있었다라는, 그것도 서울의 독립협회의 인천 지부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가 활동했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개항한 지 불과 20년 만에 이 서양의 근대 건축물들이 즐비한 제물포 항을 보고서 독일인이 기획문에서 서양의 도시같이 변한 제물포의 모습을 찬탄한 그런 기사 내용인데요. 자, 이런 도시 속에 바로 우리 뜻있는 지식인들이 모여서 독립협회의 인천 지부 역할을 하는 방문협회라고 하는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학계에서도 아직까지 실체를 잘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자, 이 기사에 보면 인천항 방문협회가 조직된 후로 날로 흥성하고 왕성하여 가는 기상이 있는데, 지난달 16일에 처음으로 통상회, 그러니까 통상회 정기회의죠. 정기회를 열고 23일에 두 번째 개회하여 모든 회원들과 방청인이 많이 모였는데 국기를 쌍으로 문에 달고, 이때 국기라는 건 1898년이니까 바로 대한제국, 우리 조선도 이제 황제국이다라고 하는 거를 선언한 광무왕제의 대한제국 시절인데, 바로 대한제국 깃발을 문에 달고 회장 앉은 뒤에도 국기를 달고 처음 개회할 적에 회원들이 일제히 국기를 대하여 격리했다. 그리고 대왕제 폐하를 위하여 만세를 부른 후에 회의를 시작했다라는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게 바로 대한제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뜻있는 지식인들이 모여서 시국의 여러 현안들을 논의한 애국 계몽단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98년 6월 달에 설립된 인천 방문협회는 글씨를 널리 알린다. 이게 뭐 논어에서 나오는 그 문구의 표현입니다만, 이건 개화파의 용어입니다. 글자를 널리 보급한다라는 건 바로 문명 개화를 한다는 뜻이고, 이건 개화파의 이념을 대변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인천 방문협회가 바로 그런 개화파의 뜻을 담은, 바로 그래서 서울의 독립협회의 인천 지부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독립협회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독립협회의 주요 멤버들이 천주교 신자들, 또 내리교의 신자들, 또는 인천 세관이나 감리소의 직원들, 이런 사람들, 지식인들이 모여서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국민 자강 운동을 전개하고 또 이를 위한 교육 계몽 사업을 전개한 그런 활동 내용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방문협회에서 뜻을 모아서 만든 학교가 인천항 사립방문학교라는 학교인데, 이게 1901년에 설립됐는데요. 그게 오늘날 연수구로 이전에 가 있는 방문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인천 방문초등학교 역사에는 독립협회 인천지부 인천방문협회의 역사가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기가 좀 지나서 일제시대 인천의 신문들을, 인천과 관련된 신문들을 찾아 읽다 보니까 이런 흥미로운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매일신보, 총독부 기관지지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주는 내용도 많이 실렸는데요. 매일신보 1926년 7월 3일자에 보니까 헐리고야 말게 된 화폐사 역사상의 이체인 인천 전왕국이 헐리고야 말게 됐다라는 기사가 제목이 실렸고 사진도 이렇게 같이 실렸습니다. 희미하지만 자, 이 인천 전왕국은 조선 문화사 역사에서 기념이 될 38년 전의 건축물이다. 자, 그런데 여기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26년 6월 30일에 심견모라고 하는 사람, 심견이라는 성을 가진 모 씨에게 3,500여 원에 낙찰돼서 철거되기로 했다라는 일본 사람이죠. 일본 사람들한테 낙찰돼서 철거됐다라는 거죠. 자, 192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95년 전쯤 되는데, 자, 안타깝게도 보존해야 될 중요한 건물이 이때 사라졌다라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 전환곡이라는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자, 이 사진도 몇 개 안 남아 있습니다만, 자, 열강의 정치적, 경제적 침탈에 직면했던 구한말 조선정부에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특히 일본의 경제적 침탈, 일본 제1은행의 화폐를 막 조선에 퍼뜨리면서 조선의 화폐를 무력화하고자 했던 일본의 화폐 침탈에 대항해서 조선 대한제국의 화폐를 주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전환국이다. 이게 1892년에 설립됐는데 그 나라를 빼앗기면서 이 고종황제의 뜻도 사라져 버렸고 이 건물도 철거됐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매일신보 기사에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자리가 어디냐? 중구의 동인천 동사무소 밑에 있는 과거에 인천여고 자리 아시죠? 네, 그 자리에 바로 이 전환국 건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환국 터다라고 하는 여러 표지석이 세워 있는데요. 자, 이게 100여 년 전에 철거된 안타까운 사실을 신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번 동아일보 38년 7월 20일자를 보니까 국보인 강화 종각이 가꾸는 사람이 없어서 독에 무너질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기사가 역시 사진과 함께 크게 실렸습니다. 국보 강화 종각 가꾸는 사람이 없어 독에 직면, 불병의 손에서 도난도 될 뻔했다라는 이런 부제도 붙어 있는데 바로 이 불병이라는 건 누구냐? 프랑스 병사죠. 1866년 강화도를 침탈했던 프랑스 함대가 여러분 외교장관 문서를 다 뺏어간 건 아시죠? 근데 이때 바로 이 강화의 동종도 훔쳐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그런데 이 종이 워낙 무거워가지고 갖고 가려고 하다가 포기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까지 흥미로운 사파까지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다행히 이 종각은 이때 이런 기사가 난 때문인지 그 노각이 잘 정비가 돼가지고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저희가 생각해 볼 건 인천에 있는 역사 문화 유산들, 자, 이런 것들이 일제시대 전환국 건물은 일본인의 소행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가 되고 철거가 됐고 강화 종각은 이렇게 살아남아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강화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 유물로 남아 있는데, 자, 오늘날에도 그래도 적지 않게 남아 있는 이 중구 지역에 또는 강화 지역의 문화유산들, 자, 이걸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는데, 이거는 수년 전에 인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비누를 만들었던 애경사라고 하는 빨간 벽돌로 된 근대 건축물이 중구청에서 송월동 동화마을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철거하는 모습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그 인천의 근대 산업유산이 이렇게 관에 의해서 철거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문으로 다시 보는 인천 광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